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지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특별한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깊어지는 느낌. 사실 20대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주말마다 약속으로 빼곡한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몇 명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는 것을요.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우리 곁에 꼭 필요한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초반 대학 시절의 저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제 휴대폰 연락처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동아리 선후배,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들, 아르바이트장에서 만난 사람들, 심지어 한두 번 만나고 연락처만 주고받은 사람들까지. 주말마다 여기저기서 약속이 잡혔고 단톡방 알림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자주 만나는 게, 바쁘게 사는 게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30대 중반을 지나고 40대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약속을 잡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날지 한참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되더군요. 제 친구 중에 영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이 된 영수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예전엔 주말에 약속 없으면 왠지 쓸쓸하고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 아니, 정확히는 마음 편한 사람 한두 명하고만 시간 보내는 게 좋아. 영수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북적이고 SNS는 넘쳐나며 관계를 맺을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달라진 건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진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진심이 담긴 따뜻함을, 많은 말보다 한마디의 진정성을, 떠들썩한 모임보다 고요한 대화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어떤 관계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직장에서 갑자기 팀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부서로 옮겨야 했던 때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나이도 애매해서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배들은 요즘 회사가 다 그래. 버텨야지 어떡하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후배들은 형, 이참에 이직하는 거 어때요? 요즘 좋은 기회 많던데요 라며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모두 나름의 선의로 해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막막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몰라서 힘든 게 아닌데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대학 동기였던 민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민호는 제 상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20년 동안 쌓아온 일이 한순간에 흔들리면 얼마나 불안하고 화나겠어. 그냥 내 얘기 듣고 싶은데 천천히 말해봐. 그날 저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민호는 중간에 끼어들지도 조언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가끔 그래서 어땠어? 그땐 기분이 어땠는데? 같은 질문만 던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가 해결책을 제시한 건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뒤엉켜 있던 감정들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숨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민호도 비슷한 시기에 자영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경험 때문에 알았다고 하더군요. 힘들 때 필요한 건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잘난 척하지 않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며 섣부른 충고를 늘어놓지 않는 사람. 내가 틀렸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며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저 그래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만했어 하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 제 아내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신기한 분이야. 내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일단 다 들어주시거든. 그래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하시면서. 그러고 나면 내가 스스로 답을 찾게 돼. 그게 바로 진짜 경청의 힘입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온전히 들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직장 동료였던 수진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진 씨는 능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점심을 먹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비난했습니다. 요즘 팀장님은 정말 답이 없어. 회의 때 말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게 확실해. 저 신입은 왜 저렇게 일을 못해? 나 같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하는데. 회사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시스템이 엉망이고 사람들 수준도 형편없어. 처음엔 공감도 하고 맞장구도 쳤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똑같은 불평만 반복되고 정작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한 건 수진 씨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까지 세상이 잘못되어 보이고 사람들이 다 문제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와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제 에너지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태윤이는 만날 때마다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나 요즘 골프 치는데 실력이 엄청 늘었거든.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자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 친구의 좋은 소식을 듣는 건 기쁜 일이니까요. 하지만 태윤이의 자랑엔 늘 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너는 애 공부 어떻게 시키니? 하고 물으면서 제 대답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위한 서론일 뿐이었죠. 만나고 나면 괜히 제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고모부였습니다. 고모부는 가족 모임 때마다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과장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창업하고 사업하던데 너는 왜 맨날 회사에만 매달려? 같은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조언이랍시고 하는 말이었지만 들을 때마다 제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엔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을요. 20대엔 참아야지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관계도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겐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먼저 수진 씨와의 점심 약속을 줄였습니다. 갑자기 거절하면 오해할까봐 요즘 업무가 많아서 책상에서 먹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점심시간이 평화로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후배들과 가끔 식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이에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아, 나는 내가 잘 되는 거 정말 기쁘고 응원해. 그런데 가끔은 그냥 우리 얘기 편한 얘기도 하면 좋겠어. 태윤이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중엔 미안, 내가 좀 그랬구나 하며 이해해줬습니다. 지금은 훨씬 편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고모부와의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족 모임엔 여전히 가지만 1대1로 만나는 일은 피합니다. 그리고 무례한 말을 들으면 고모부, 저도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간이 생기니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 시절 친구였던 지혜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자주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 내어 연락했습니다. 지혜야, 요즘 어때? 나 솔직히 좀 힘든데 같이 차 한잔 할래? 지혜는 바로 시간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2시간 넘게 들어줬습니다. 판단도 조언도 없이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헤어질 때 지혜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힘들었겠다. 언제든 얘기하고 싶으면 연락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들어주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 지혜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가끔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소중한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온 후배 민수가 있었는데 일은 아직 서툴렀지만 사람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선배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도 민수를 챙기게 됐고 지금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건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SNS 친구 1000명보다 진짜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더 값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배 여직원 현주가 제 자리로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 사실 그날 저도 바빴습니다. 마감해야 할 보고서도 있었고 오후엔 중요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나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주의 표정을 보니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잠시 덮고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현주는 팀 내에서 있었던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20분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느낀 건 당연해. 내 잘못이 아니야. 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배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보고서는 조금 늦게 마감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에너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아내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몇 달 전 아내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다며 우울해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왜 그렇게 했어? 좀 더 신중하지 하며 조언이랍시고 추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들어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고마워. 그날 밤 우리 부부의 관계는 한 걸음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면 나부터 판단하지 않고 들어줘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나부터 따뜻해져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건 시간도 에너지도 필요한 일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냥 들어주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칩니다.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고 끝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으로 상대방이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대신 좋은 점을 찾아 말하려고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와 시간을 나누느냐에서 달라집니다. 마음이 지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하루는 참 고마운 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귀 기울여주고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판단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남기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관계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는 것, 힘들 때 떠올리면 힘이 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모두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봅시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숨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니까요.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길 바라며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